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빰. 오늘은 현재 미국 내에 굉장히 난리가 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미국의 한 젊은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25살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뭐 25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뭐 여튼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승객들한테 욕설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니까 미국식으로 욕을 했겠죠. 그래서 fuck you 이러면서 fucking asshole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야 이 게이 새끼야 씨발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욕을 했겠지.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걸 보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Be nice to passenger. 그러니까 그 승객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이 흑인 여성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빡이 돌았나 봐.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릴 때 그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도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았는데 이게 뼈 밀도가 점점 약해진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이렇게 되고 나면 넘어졌는데도 뼈가 부러진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머리부터 떨어진 거야. 결국에는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그게 결국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일 뿐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동영상, 사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이게 계속 삭제를 당했대요. 뭐 결국에는 퍼져나가긴 퍼져나갔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어떤 식으로 끌어오르고 있냐면 뭐 삭제를 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때 저 죽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흑인 할아버지였고 미는 사람이 백인 여성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거 같냐고. 미국 전역에서 또 흑인들이 이래서 난리가 났을 거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이래서 하나의 그런 뭔가 그런 인종적인 대립 같은 걸로 이게 조금씩 점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곽정은 씨라고 좀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 그 섹스 칼럼니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저도 기억하는 게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재테크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써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조그만 내용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곽정은 씨가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거쳐오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뭐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공은공 과는 과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곽정은 씨가 세운 공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마녀사냥이란 걸 보진 않았고 그 사람들의 섹스 칼럼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클립들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표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땀 흘리는 남자는 언제나 옳다. 이래갖고 뭐 땀 흘리는 여자는 옳다. 그것이 뭐 어디든 뭐 침대든 간에 뭐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과감한 19금 발언도 했었는데 저는 뭐 늘상 뭐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이렇게 좀 주입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곽정은 씨가. 그래서 뭐 섹스 같은 얘기를 했을 때도 뭐 과감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남자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 여자들이 피해받고 억압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반대로 뭐 그때 게스트로 장기하 씨가 왔을 때도 되게 쉽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 남자 침대에서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뭔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전 사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고 싶진 않고 저는 그때 곽정은 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불편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옛날에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때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 이렇게 이쁜 공주님이 주말에 출근을 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빡 돌아가고 장문의 트위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이쁜 공주님이라고 들었는데 외모 품평받는 게 되게 짜증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내가 뭐 일을 하든 뭐 하든 이게 내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도 짜증나고 뭐 여튼 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굉장히 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초월적인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엔 내려서 걸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 사람이 말한 게 근데 맞는 게 불편한 사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요. 불편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편한 사람들이 바꾸는 세상이
결국에는 불편하게 바꾸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요. 불편한 사람이 바꾸는 세상이 멀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사고들이 있잖아요.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서 뭔가 백인 남성들이 좀 약간 뭔가 이게 빡 돌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가 불편한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 불편한 게 아니거든. 상대방도 불편한데 이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 너가 불편해, 근데 내가 더 불편해, 이게 전부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 듣지 않고, 그리고 이해와 배려와 조율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광기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현재 레이시즘으로 와우 fucking 레이시즘에서 광기를 일으키는데, 이것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인종차별이라는 것들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유의 안 좋은 마음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종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을 때 레이시즘 된 것뿐이지, 우리는 굳이 같은 인종끼리도 차별을 하잖아. 같은 인종끼리도. 그리고 특히나 뭐 직장에서 이게 상사 같은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관계 있으면 엄청 심하고, 괜히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왜?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이 관계는 굳이 그런 직장과 상사 간의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실하게 나타나거든.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고, 심지어는 연인 관계에서 그게 나타난단 말이야. 내가 볼 땐 그 모든 것들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레이시즘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진 보면 흑인들이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율배반적이냐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인종차별 영화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요 근래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게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고 겟아웃 같은 경우도 그때 한참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했을 때 와 이거 터지겠다 싶어갖고 진짜 타이밍 잘 맞춰서 터트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 진짜 미국이 공부해서 갖고 들고 일어났는데, 아까 말하는 게 이게 불편한 사람이 바꾸는 것들은 항상 불편하게 바꾸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든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조율점을 보고 타협을 이루면서 이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 항상 극단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면은 내가 불편한 것만 깔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과잉 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경찰관들이 진압 중에 죽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팩트를 봤을 때, 사건을 봤을 때 흑인들의 그런 비중이,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할 법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난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뭔가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순간에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전부 다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우린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텍스트란 거는 굉장히 아름답거든. 왜? 우리 차별받고 있다, 싸우자, 쟁취하자,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 이면에 그 반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바꾸는 방식에는 항상 보면 그 불편함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옛날에 좀 유명한 시상식이었는데, 미국 스탠드맨 코미디가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흑인들도 차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도 분명히 당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난 사실 그냥 지성이라고 생각해. 그건 그냥 사람의 문제거든. 사람의 문제라고 본단 말이야. 차별하는 놈은 어디 가도 차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불리한 것만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높이게 되면 세상은 변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도 온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겠지.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들 봐봐. 그 사람은 아직도 뭐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흑인 대통령이 돼 있단 말이야. 그게 가장 올바른 변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미국 내에 일어난 이 사건이 미국 사람들 내에서 뭔가 공분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동안 미국 사회를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반작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자기가 불편한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게 전혀 없잖아. 그래 놓고 마지막 한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피해본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피해를 안 보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해와 배려와 조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필시 이렇게 바뀐 변화는 방과 같은 다른 반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일어난 하나의 그런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였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론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좀 싸우지 말고, 항상 말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뭔가 이해와 배려와 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거든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